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SNS 소통 연구소 소장이시면서요. 전체 다 맡아 계시는 이종국 소장님 소개합니다. 참 이게 주말에 나와서 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 2번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뭐 2번 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한다는 게 되게 어찌 보면은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전에는 어차피 노트북 쓰실 일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그냥 얘기 들으시는 거라서 오늘 강의하는 자료는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 공지문은 보셨죠? 그죠? 오늘 이제 교육 컬이나 그런 거는 이제 보셨을 거고, 원래 이게 서울에서는 4일이에요, 4일. 그러니까 4일도 최소인데, 이게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은 다들 바쁘셔가지고, 교육 받기가 좀 뭐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틀 정도 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영상, 내가 촬영한 영상에 자막을 자동으로 한다든지, 뭐, 밴믹스라는 거 이용해서 자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자막이 있고 없고가 알고리즘에서 그 측정할 때 달라지거든요. 그럼 자막 프로그램도 요즘은 우리 TV 왜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왜 TV 보면은 요즘 뭐 아직도 강호동이나 유재석이가 제일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웃긴 것보다도 그 카피라이터들이 쓴 왜 그 글 때문에 소위 빵빵 터진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그 자막 프로그램도 무료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막도 뭐 한 5, 6만 원 주면은 한 5, 60가지를 무료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뭐 전문적인 분야를 아직은 하기는 쉽지 않으시니까 뭐 일상적인 걸 하신다고 할 때도 이 자막적인 부분은 되게 필요해서 일단 그런 거부터 좀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 이태영 감독님이라고 36년 다큐멘터리 감독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소통대 소통연구소에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와서 그 35년 동안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죠. 그죠? 사진을 어떻게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하고 그죠? 그런 이제 노하우들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는 어차피 오셨고 다음 주도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뭐 2일차 쭉 있는데 요대로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자료 뭐 이거부터 해서 오늘 좀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친구부터 한번 맺어볼까요? 카카오톡을 열어보세요. 카카오톡이나 QR코드 있죠? 네이버 QR코드 할 줄 아시죠? 카카오톡에 가셔도 이쪽에 친구 화면에 요게 보이죠? 그죠? 그럼 QR코드 나오죠? 그럼 갖다 대보세요. 좀 흐려서 그렇구나. 자, 이제 보세요.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말이, 그죠? 동영상이든 이미지든 다 이제 포괄하는 의미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도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 원본을 드릴 테니까 외부에서 강의하실 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에서 뭐 4시간짜리, 8시간짜리 유튜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실제 저희 스마트 활용 지도자 선생님들도 1,4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유튜버 교육을 하고 계세요. 유튜버란 이름으로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을 찍은 다음에 키네마스터가 됐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단 말이지. 초딩들은 더 잘할 수도 있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면. 그죠? 그거 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를 유튜브 마케팅이라 그러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유튜브 활용 교육이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마케팅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급, 그죠? 1급 마케팅, 뭐 저희가 과정이 뭐 MBA부터 해서 쭉 있는 거예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1층이 현대자동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오픈을 했어. 그죠? 그러면 뭐 간판도 이쁘게 하고 막 했는데 인테리어도 한 5억 들여가지고 막 멋들어지게 했단 말이야. 근데 손님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시간이 많아가지고 나 그냥 취미로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를 목적이 홍보를 하는 목적이든 돈을 벌고자 한다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교육을 보면 마케팅은 빠져 있어. 그리고 그냥 막 멋지게 만들고 그냥 뭐 거기에 중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요거 하고 제가 이제 뭐런 표 같은 것도 다 드릴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그거를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은 뭐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부 나가서 강의할 때 또 우리가 유튜브 이거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그죠? 고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아시겠지만 QR코드로 이제 만들어서 외부 나가면 친구를 이렇게 맺기도 하고 해요. 그죠? 하나는 개인 카톡이에요. 그죠? 자기. 두 개는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은 몇 명까지 돼요? 몇 명까지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1,500명이죠. 일반 채팅방은? 일반 채팅방. 3,000명이에요. 예, 늘었어요. 예, 원래는 1,08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00명까지 늘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듯이 한 400명, 500명 되는 데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자료 공유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란 말이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사는 저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내려와서 우리 뭐 김복희 선생님이랑 뵌 분도 있지만 처음 뵌 분들은 처음 미팅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때요? 만나기 전에는 우리 어떠셨어요, 어르신? 오기 전에는 설레었죠. 오늘 강사가 어떤 놈이 올까, 그죠? 예. 근데 막상 보니까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만날 때 미팅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강사들은. 아시겠죠? 그냥 딴 데처럼 가가지고 무슨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보면. 자, 다 열어놓고 볼게요. 원래 이게 스마트 활용 지도사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지금 어쨌든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요게 이제 자료. 지금 뭐 유튜브 교육이 뭐 초등학교부터 학부모들도 요즘 교육을 많이 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얘기를 해보면 보통 30분만 이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1시간 반씩 떠들고 그래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지루해하면 저도 안 하겠죠. 대충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루해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이 느끼는 거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죠?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식구들인데 다, 외부 나가서 강의하실 때는 이 숫자 있죠, 숫자. 숫자를 강조를 많이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숫자를 강조하면 있어 보이거든. 제가 지금 편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렇게 책자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숫자를 또 억지로 안 외워지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좀 틀리게 얘기해도, 그죠? 예, 그거 검색해보지 않아요. 아셨죠? 예. 자, 중요한 거는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패션이고,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트렌드고,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문화라고 해요. 그죠? 그럼 패션이나 트렌드는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는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죠? 이동전화라는 게, 자, 스마트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태블릿 PC, 그죠? 와이파이, 와이브로 집에 인터넷 있죠. 그런 거 다 통틀어서 이동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6,700만 대라는 거야, 지금. 엄청난 거죠, 보면.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스마트폰은. 그냥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쓰고 있죠. 그냥 들고 다니면 핸드폰이고요. 그죠? 스마트하게 쓰면 스마트폰이에요, 보면. 근데 대부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죠. 지금 여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나가보면 쥐뿔도 몰라요. 그죠? 자, 이 용어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 2006년도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이제 사용한 말이에요. 이거 전에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이 사피엔스가 현명한 인류를 얘기한대요. 라틴어로. 우리가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인류.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그 사이에 2000년대 초에 또 나온 말이 있죠. 있기는. 루덴 사피엔스.
그죠? 유기의 동물 보면. 자, 중요한 거는 포노라는 게 폰을 들고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보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중간에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들어보네. 자, 네.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네, 다 들어본 거면 뭐 올 필요가 없지. 어쨌든 오늘 유튜브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실 거고요. 자, 폰을 들고 사는 사람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게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가 한 4월에 책을 낸 건데 도서관에 가시면 요 책은 사실 필요는 없어. 그냥 도서관 가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도움이 좀 되시니까. 그리고 여기도 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나눴는데 그거는 의미 없고, 어쨌든 포노 사피엔스, 저희 지금 현 인류를. 자, 이거 누구죠? 다 아시죠? 누군지 보셨어요? 우리 어르신. 방탄소년단. 그냥 알고 계세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국을 하는 친구들이죠. 그죠? 2009년도에 방시혁 씨가,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이 친구들이 있는 회사 이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해.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어쨌든 2009년도부터 거의 5년 동안 이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유튜브로 데뷔를 시켰어요. 근데 유튜브가 아시겠지만 생방송 된 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2013년도 말인가 14년도부터 된 거거든요. 그럼 솔직히 뭐 자금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 채널을 했겠지만, 원래 가수는 KBS, MBC, SBS 그런 데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출연을 했죠. 자, 이 친구들의 그 팬클럽 이름이 뭐죠? 되게 많이 하시네요. 예, 아미죠. 회원이 몇 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문가답지 않아요. 예. 1700, 그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700만 명. 자, 잘 보세요. 팬클럽 회원들은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자기네가 이 문화, 팬덤을 좋아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 울산이 몇 만이죠, 인구가? 한 300만 아니고요. 부산이 300만인가? 자, 110만이죠. 자, 보세요. 1700만 명이 전 세계에 이제 골고루 분포가 돼 있겠죠. 그 중에 다 하겠어요? 안 하지. 한 10%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울산시 인구보다도 더 많은 회원들이, 자, 하루에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씩만 그냥 올린다고 해볼게요. 하나씩만. 그러면 170만 개가 유튜브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7일이면 7인 7, 77에 49, 1190만 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SNS 힘이라는 거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SNS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열심히 해. 혼자서.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르신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 그럼 여기에 나머지 18분이 거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죠? 왜? 예. 네. 자, 18분이 가서 댓글을 달아주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선생님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분 지수만 올라가겠어요? 댓글을 단 놔도 올라간다고. 구글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구글이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요. 구글 메인 화면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네이버나 다음은 죄 광고죠. 네이버 지금 스마트폰은 바뀌었잖아요. 아마 PC도 뭐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는데, 그 PC 네이버 그 검색창 바로 밑에 나오는 그 광고 있죠. 그 얼마인지 아세요? 한 시간에? 공시 가격이 3,100만 원이에요. 한 시간에. 근데 구글은 어때요? 그냥 딸랑 검색창만 있죠. 구글이 처음에 이거 한다고, 공동 창업자 둘이 한다고 했을 때요, 미국에서 난리였어요. 미친놈들이라고. 한국도 지금 97년도에 다음이 나와가지고 막 하고, 알타비스타 그때 막 할 때였는데, 근데 구글 창업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 제일 처음 나온 게 구글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죠. 그게 빅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음성
그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도 자꾸 사람들이 뭐 아이폰 시리가 좋다, 삼성 빅스비가 좋다 그러는데 구글을 따라갈 수는 없죠. 왜? 데이터가 제일 많으니까. 네이버도 지금 클로렐라가 아니죠. 클로바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SNS 상에서 나를 홍보하든 내가 돈을 벌든 그죠? 그게 목적이라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댓글을 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없어. 그냥 자기만 그냥 올려. 그리고 고객들 안 온다 그래. 그럼 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마케팅 개념이 없이 그냥 올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자, 이게 이제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폰이 소통의 도구가 됐어요, 보면. 그죠? 실제 어르신들이, 특히 남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 뭐 솔직히 배워보면 별거 아닌데, 기본적인 것들은. 아빠가 그것도 몰라요, 그러죠? 우리 어르신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에 물어보냐고. 그렇지. 그거 엄마가 알아서 뭐해. 그죠? 손주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왜 또 물어보세요? 막 그러죠. 이것들이 생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별것도 아닌데 보면.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특히 어르신들, 위에 네임밸류 우리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 기능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활용했을 때 어디에 접목이 되고 요걸 활용했을 때 자꾸 어르신들은 뭐 애들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하는 건 잘하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아이폰만 들고 다니는 거야. 예? 보면 그 문화를 사랑한다고. 무슨 문화를 사랑해.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 그죠? 잡스 형님은 또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 SNS는 기능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계시면 그게 소통의 시작이고, 그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저희 71세, 그죠? 유유자 할머니. 예. 네이버에서 유유자 치시면 나와. 이분이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나오시고 대학교는 세종사이버대 나오시고 따님하고 사이는 되게 유명한 교수예요. 건국대랑 세종대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71세 지금 할머니인데 블로그 방문자가 2억 7,600만 명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 광고 수입으로만. 여태까지 1억 8천만 원을 버셨어요. 71세 할머니가. 요즘 속상하대요. 왜 속상한지 아세요?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3만 5천 명밖에 안 온다고. 350명도 아니고 3만 5천 명밖에 안 온다고.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이분 블로그 들어가 보면 그냥 좋은 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출처 밝히고 이렇게 옮겨 오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NS 마케팅하는 강사들이 우리 이런 유유자 선생님 같은 분들 있죠. 블로그 방문자 뭐 3억 명, 5억 명, 막 8억 명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SNS 마케팅 강사들이 우리 유유자 선생님 같은 분들을 폄하를 해. 저게 무슨 뭐 SNS 마케팅이냐, 무슨. 근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SNS 마케팅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울 중랑구에서 애원 시니어 대학이라고 거기서 70 넘으신 어르신들 컴퓨터 기초 교육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교육도 지금은 하고 계시고. 매주 수요일 날 이제 봉사단 저희 소통대회 와서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지만, 그럼 이분은 그냥 내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글이라는 거를 올려서. 그죠? 이분이 뭐 마케팅 강의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를 기획을 하실 때도 이따가 이제 그 기획표나 다 나눠 드릴 건데 그 고객, 그죠?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하는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면. 근데 대부분 보면 막 유튜브 처음에 한다 그러면 브이로그 한다 그러죠. 막 짐벌 사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막 해요. 근데 방문자는 없어. 요즘 연예인들도 다 이 브이로그 하죠. 근데 일반 사람이, 그죠? 이거 한다고 오겠어요? 콘텐츠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 1순위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유튜브 컨셉 중에 좋은 글이나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 조회수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슬라이드 메시지를 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거에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우리 감독님, 다음 주에 오시는 64세. 그죠?
제가 요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분이 KBS 94년도 시베리아, 95년도 실크로드, 97년도 아프리카 그 KBS 외에 옛날 다큐멘터리 했었잖아요. 네, 이분이 직접 메인이 돼서 대상까지 타셨는데 중요한 거는 키가 자그마세요. 근데 ENG 카메라가 13.5kg래요. 그걸 미고 6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5년 동안 촬영을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 서울 그 중랑구에 그 서일대학교라고 있어요. 상봉동에 보면 거기서 은퇴자 재취업 교육을 이제 스마트폰 교육을 지금 울산도 하는 것처럼 48시간 하는데 우리 감독님이 지금 우리 김상수 선생님 자리에 제가 여기 있으면 요러고 앉으셔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멋있어요, 되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치맥을 한 거지. 이분 집이 중랑구잖아요. 이분하고 이제 한 8명이 치맥을 먹으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현역에서 완전 작년 1월에 은퇴를 하고 강사를 하고 싶어서 그래갖고 뭐 이제 50 플러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30시간을 듣는데 마지막 날 이제 발표를 하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발표해서 잘하는 사람 2명을 뽑아서 강의를 한 2번 정도 세워주겠다고. 이분이 이제 발표한 토픽이 뭐였냐면 키네마스터나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시니어 실버들 자서전 앨범 만드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싶다. 오지 여행하고 2가지를 얘기했더니 이 60 정도 된 거기 심사위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리를 딱 꼬면서 아니 그거 애들 뭐 15분이면 다 만드는 거를 무슨 교육을 하냐고 소위 개무시를 했대요. 그게 미친놈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 근데 지금은 제일 바빠요.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육 의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즘 유튜브 의뢰가 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저랑 이렇게 같이 몇몇 강사가 거의 일주일 내내 바빠. 보면은. 그죠? 67세, 68세에 저희 또 봉사단에 보면 다 연배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셨죠? 자, 요거 중요하죠.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도요. 제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고 이제 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제가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10,000명 되시잖아요. 그럼 유튜버로부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그 증이 와요. 이메일로. 10,000명일 때. 그러니까 아주 미비한 영향력자. 지금 한 2만 명 좀 넘었어요. 근데 광고비는 얼마 들어올까요? 빵원이요? 2만 원이요? 아, 여기 현대중공업 다. 자, 수준이 이렇지 않았는데. 자, 좋습니다. 농담이에요. 원래 3만 명 기준으로 광고비가 한 월 50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10,000명이어도 50만 원, 뭐 100만 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하나 제대로 이제 딱 되면. 근데 저는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광고비로만. 근데 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오캠에서 녹화해서 스마트폰, 전 성의 있게 한 게 없어요, 거의. 알잖아, 영수쌤도. 그죠? 예.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집중을 한 거지. 사람들이 왜 SNS 검색을 하겠어요? 왜 할까요, SNS를? 그렇죠. 자기가 궁금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죠? 뭐 이쁜 사람, 뭐 멋진 사람, 예, 이쁘고 멋진 사람 많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가 중요한 거라고. 외부 나가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야. 초딩들 강의 나가보면 자기네 무슨 뭐 이것저것 그냥 뭐 한다고 하죠. 다, 그래서 기획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이따 하겠지만. 자, 보세요. 요것도 꼭 강조해야 돼, 선생님. 50대 이상이 2천만 명이 넘었고, 그죠? 65세 이상이 740만 명. 베이비 부머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인데 7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스마트폰이나 이쪽, 그죠? 컨텐츠로 뭘 해도 돼요, 앞으로는. 제가 출판사도 직접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 26건 정도 됐는데, 저희 이제 교육받으러 오시는 출판사 퇴직한 사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가끔. 자,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 사무실 오면 책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속으로 생각을 하지. 요즘 무슨 종이 책을 내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60세 넘으신 분들이
이 좁은 스마트폰에서 보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스마트폰 들고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죠?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종이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타겟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보면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유튜브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다 유튜브 하고, 블로그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다 블로그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다 인스타그램 하고. 그거 아니죠? 정확히 타겟을 잡고 가셔야 된다고. 자, 보세요. 중국의 거지 아저씨인데 글을 모르는 아저씨예요. 여기 팔도 없어, 지금 손도 없어. 근데 이 아저씨는 동양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보세요. QR코드. 위챗페이 아시죠? 중국에 가면은 막 일전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번 중국 북경 갔다 왔는데 그 거지 아저씨가 모자에다가 QR코드가 있더래요. 왜 우리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내가 100위안 해야 되겠다, 뭐 200위안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무서운 나라죠, 어찌 보면. 그죠? 공산당이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기술이 몇인지 아세요? 27개 그 협회가 있는데 태국보다도 못해요. 25위예요, 지금. 태국보다도 못하다고. 중국은 당연히 저 선두에 있고, 지금. 저희 나라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가 언제예요?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한 거죠.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고 보면. 자, 그게 흥성대원군, 저도 이제 이씨인데, 저도 나름대로 왕족인데, 흥성대원군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어쨌든 서양 그저 문물을 일본은 받아들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한 거죠, 보면. 우리 게 맞다. 그죠? 저쪽 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살게 됐다고. 자, 우리나라가요, 2009년도 7월에 아이폰이 들어왔어요. KT를 통해서. 자, 10년 지났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 바뀐 거. 뭐 경기가 어렵고, 그죠? 취업이 좀 어렵고, 그런 거는 항상 그랬어, 보면. 바뀐 게, 제가 대학도 강의 나가보잖아요. 저 90학번인데, 저 때 취업 준비한 거랑 직업 취업 준비한 거랑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실제. 카카오톡 하는 거랑 종편 많이 생긴 거. 그죠? 옛날엔 KBS, SBS, MBC, EBS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되게 많죠.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 엄마들이 바뀌어야 돼요. 엄마들이 바뀌어야지. 저희는 어떻게 부비고 산다고 하지만 저희 후세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죠? 지금 암기 과목 하고 있잖아요. 저도 딸이 고2거든요. 외우고 있어. 보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다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게임하고 그런 이제 좀 이상한 문제는 있지만 그건 어디나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 그죠? 대학교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외부 나가서 강의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그래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어진다고. 물론 이제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보면, 그죠? 실제 자, 내년에 스마트폰 SNS 교육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 4월에 직원 300인 이상 기업은 전직 지원 교육이 의무화됐어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한 달 반 전에. 그 직업 상담하는 회사 대표랑 얘기하다 보니까 법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교육 판도가 확 바뀐대요.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 SNS만 하는 건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퇴직하시기 1년 전부터 지원해 주시는 게 있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보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소기업은 없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왜? 지금 나와보니까 문제거든. 실제 문제예요, 지금. 청년 애들은 돈 주죠. 65세 이상 되면 혜택 있죠. 어떻게 할 거야, 50대. 심각해요, 지금. 실제 보면은.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SNS는 그 교육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서울, 경기 쪽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자리 센터나 그런 데서. 근데 막상 가서 우리가 교육하는 게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거 있죠? 지도사 과정 들으시면서.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요게 좀 추가가 돼야 되지.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SNS하고 좀 섞어가지고 나중에 이건 별도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선생님 보세요.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유튜브도. 그러니까 유튜브도 우리가 교육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튜브 활용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재생 목록이라든지 뭐 필터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튜브메이트랑 연동을 하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음악이나 동영상을 10개든 100개든 터치, 그죠? 누르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보면. 네이버 오피스도. 그죠? 우리 특히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문서 양식 같은 거 다 무료죠. 더 많이 늘었어요. 네이버 오피스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자, 우리가 만약 행사를 해요. 근데 한 500명이 왔어. 그죠? 500명이 오면 막 아까도 이거 적으셨죠? 적으신 다음에 어때요? 담당자가 타이핑하죠. 500명 만약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타이핑하면 몇 시간 걸리실까요, 선생님? 아, 고문. 아, 네. 네. 꽤 걸리겠죠. 근데 네이버 오피스에서 만들어서 링크 주소 공유를 하면은 자기 거 작성을 하고, 그죠?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릭 2번만 하면 500명 주소록이 엑셀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면. 그죠? 우리 시험 보신 것도 지도사 그것도 네이버 오피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시험 보시고 제출하게 하죠. 그럼 저한테 떠요. 네, 그리고 이거 다 나와요. 이게 보면. 자, 구글 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같은 데 가서 학부모나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하실 때요. 네이버 스마트보드랑 구글 탭파이어 번역을 활용을 하면, 그죠?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리고 콤마. 그죠? 아시죠? 각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해도, 그죠? 자기 방에는 자기 나라 말로 보인다 이거지. 그 뒤에도 많이 있죠. 뭐 지니톡부터 네이버 파파고도 그 텍스트 번역은 지금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됐죠. 인터넷이 안 돼도. 자, 에버노트도 이게 어르신들도 필요한 거예요. 자, 잠깐만. 이걸 어디서 났어? 빨리 줬구나.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조남이? 이름은 본 것 같아요. 자, 이거 타이핑 하는데, 자, 이거는 촬영해서 저장을 하면, 그죠? 이거는 되죠? 추출이. 근데 에버노트 카메라로 찍으시면, 손글씨도 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용도는 차치하고라도 그것만, 예, 활용을 해도 보면, 그죠? 뭐, 예, 넘어가고, 멸치. 그죠? 예, 이것도 뭐 엄청나죠? 모바일 팩스. 땡큐 팩스. 그죠? 명함. 스캐너. 자, 스캐너도 캠 스캐너 요즘 유료화되고 장난 아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추출하는 거. 네이버 스마트보드에도 텍스트 인식되는 거 있어요. 그죠? 근데 OCR이라고 그거를 활용하는 이유는 저 뒤에서 스캔을 해도 되는데 요거 타이핑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실 것 같아요? 그죠? OCR로 하면 몇 초 걸린다고요? 3초. 예, 그리고 3초를 번역하는데 5초.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회사 같은 데 가서 강의하실 때, 그죠? 매뉴얼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게 슬라이드 쉐어도 아셔야 되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자료를 올려놓은 사이트예요. 슬라이드 쉐어라고. 링크드인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PDF를 수정하려면 원래는 안 되죠. 원본 PDF는. 네이버에서 이지 PDF 에디터 3.0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꼭 그 아이들이나 기업체 가서 강의하실 때요. 조금 길게 하는 시간 있죠. 2시간, 3시간 특강 말고. 그럴 때는 이 마인드 40은 꼭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 가서 할 때. 왜? 저거는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한 번에 10명씩 인원수 제한 없이 초대해가지고 실시간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안 다니는 데 없이 강의를 기업체나 많이 다니는데 항상 이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 SNS 뭐 하라고 하면은 뭐 잘 아직까지는 이제 100%가 다 공감을 하진 못하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요즘 울산도 경기 안 좋죠? 서울도 안 좋습니다. 실제 보면. 건물, 제 대학로에 이제 교육장 한 50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빈 건물이 6개월, 1년째 안 나가는 데가 보여요. 제가 거기 한 4년째 있는데 보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고객이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나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정보를 어디서 찾아요? 일단은, 그죠? 스마트폰이나 SNS상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특히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예,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보 요즘 유튜브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고객은 여기서 놀고 있는데, 예, 엄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후년 되면 확 바뀝니다, 선생님. 그 뭐 폴더블 폰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G가 상용화가 되고요. S11 홀로그램 나오는 거 보셨죠?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 개발한 낸드 플래시 그 메모리가 있어요. 그거 장착이 될 거예요. 내년부터 나오는 폰은. 그거 장착이 되죠? 그럼 PC방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더 빨라져요. 5G가 상용화 되면서 속도는 빨라지면서 증강현실이나 홀로그램 기술이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면서 생활 패턴 자체도 많이 바뀌거든요. 요즘 나오는 아파트나 집들 보면은 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나오는 건 아시죠? 밖에 어플로 다 조정하고 들어가기 전에 다 하고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마트폰 배우려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실제 보면은. 자, 이제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란 말은 아시죠? 그죠? 이 자료는 드릴 거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다 아시니까. 왜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할까? 그죠? 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여기 선생님 성함이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김유래. 어르신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김유래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여기 저는 이름이 여고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누님이라고 하긴 그렇고. 나 10대. 저는 근데 어딜 가나 쌤이라 그래요. 쌤. 선생님이 아니라 쌤. 우리는 쌤이라고 하죠. 김유래 쌤. 요거 배우시려고 하는 좀 뭐 이유가 여쭤봐도 돼요? 세상을 보려고. 그렇죠. 우리 선생님 왜 배우려고? 울산은 산업도시인데 이 산업 현장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보안이라 근데 촬영을 할 수가 있나요? 외부는 할 수 있나? 그런 거?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배 만드는 건 우리 어렸을 때도 배웠다고. 그죠? 그게 만약에 보안은 안 되겠지만 뭐 겉에 찍는 건 되겠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 파워블로그 제도가 2014년도 네이버 그 메인 화면 가시면 여기 블로그에 가시면 파워블로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2014년도 이후로는 없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광고비 지네가 받아야 되는데 파워블로그 하도 가져가니까 이제 없앤 건데 요는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그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항공에서 퇴직하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근데 그분이 6개월 만에 파워블로그가 됐어요. 근데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지. 왜냐면 옛날 파워블로그 있었을 때 2월, 3월, 4월인가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그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한다고. 조회수 많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의 컨텐츠가 그 항공 관련된 거를 블로그에 담아낸 거예요. 이분이 그 기름인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 기술직. 근데 그게 없던 컨텐츠였거든. 그러니까 네이버 사람들이 막 되게 희한한 거지. 막 비행기 하면 약간 그게 있잖아요. 막 로망이. 그래갖고 6개월인가 7개월 안 돼가지고 파워블로그에 시기적으로 이제 맞아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안 그랬으면 1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몇 개월 쓴 거 가지고 됐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컨텐츠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왜? 현대중공업 퇴직하신 분들 중에 선생님들만큼 이쪽을 잘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럼 바로 해가지고 자막이 중요해. 자막. 재미나게. 그렇지.
그러니까 왜 성함 한 번만 더. 김만수. 왜? 김만수 아니에요? 왜? 옆에 사람 이름을 도용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김만수 맞잖아요. 이해석. 이해석? 네, 이해석.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막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아나운서들도 엄청나게 훈련하는 거 아시죠? 기자들, 리포터들도 엄청나게 훈련해요. 실제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특히 우리 이해석 선생님처럼 네임밸류 있으신 분들, 김만수 선생님. 자, 저도 눈치 있어요. 자, 왜냐면 얘가 들고 찍는단 말이지. 그럼 하다 보면 말이 헛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서 이 심리가 어떠냐면,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항상 아셔야 될 게 있어. 이걸 하다가 만약 실수를 하시죠?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울산 스마트 활용 지도사가 뭐 즐거운 울산 광역시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스마트 활용 지도사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목에 매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심호흡을 가다듬으시라고. 가다듬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을 친다든지. 왜 우리 이거 플레이트 치잖아요. 할 때 그게 그럼 그거는 잘라내면 되거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처음에 초보 할 때 보면 당황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찍어 그래갖고 처음부터 다시 찍는다고. 다시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자기가 뭐 똑똑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거든. 그래서 항상 영상 촬영하실 때도 만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그냥 가다듬으세요. 물 한 모금 먹고. 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 3초 정도 쉬세요. 그럼 잘라내야 되니까. 아셨죠? 그게 하나의 팁이라고. 다음 주에도 우리 감독님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때 자막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산업현 만약에 이제 배에 만약에 찍는다 이거지. 막 용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굳이 말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왜 용접하는 걸 알잖아, 내가.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해? 옛날 생각난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 진짜 나도 저랬지. 뭐 한여름에 뭐. 그러면 굳이 말로 듣는 것보다도 글로 보면은 더 확 와닿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해석하려고 하거든. 자기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키워드로 탁탁탁 하면 어때요?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막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 쭉 그냥 보세요. 원본 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학교 체험 그 수업을 가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죠?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주얼리 디자이너 뭐 이렇게 뭐 있어요. 그래서 가서 교육을 한번 하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2시간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인가? 장난 아니에요, 막 떠들고 뭐 뒤에 선생님이 있는데도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면 막 손 쪼물락쪼물락 거리고 막 둘이 연인인가 봐. 막 어겨주고 그냥 수업하는데 여기 교수가 있어도 그러고 그냥 막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야 나도 보고 싶어 집에 있는 우리 마누라 하지 마. 그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 교육을 나가시잖아요. 실제 교육 의뢰가 되게 많이 와요. 저희 서울로. 뭐 유튜버 교육 해달라 뭐 해달라 뭐 많이 오는데 아이들 가시면 아마 좀 충격을 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10명 중에 한 2명은 열심히 해요. 걔네들하고 대화한다고 생각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갔는데 뭐 키네마스터 같은 거 모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애들이 저 알아요. 막 이제 그렇게 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 교육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하고 이렇게 자료 또 시험 문제 있죠? 이거 받으셨죠? 이게 제가 71문제 만드는데 꽤 공을 들인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좀 해석을 하셔도 그죠? 예, 외부 나가서 하는데 좀 도움은 되실 거예요,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그냥 2018년도 10월인데 되게 많죠, 선생님. 생각보다 많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평균 낸 건 아니고 일부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인데 여기는 매출액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장비를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갈 수도 있죠. 시간도 돈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프리미어나 베가스 그런 거 활용하시게 되면 렌더링 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쪽으로 보면.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컨텐츠로 해도 충분해요. 보시면 그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 이 정도면 할만하죠? 월 수익, 월. 그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100만 원 버는 실제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몇백 명? 1000명이 안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유튜버도 세금 내나요? 아직은 안 내는데 내야죠. 왜 네이버도 보면은 그 애드포스 13만 얼마 그 1년 하면은 그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도 원래는 내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받았으면. 근데 금액이 이제 적은 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나올 거예요,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세청에서. 그죠? 초등학생 5위. 그래서 이게 유튜버 교육도 지금 학교에서는 하도 유튜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근데 이것도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될 게 애들은 기능적인 거 이렇게 콕콕 찝어주잖아요. 지네가 찾아서 해요.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게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왜 해야 되고 콘텐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구독자가 됐든 시청 시간이 됐든 또 이게 왜 협업이 왜 필요한지. 그죠? 추천 영상이 왜 필요한지. 추천 영상이 뜨려면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면.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 근데 학교에서 뭐 2시간 해달라는데 그거를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쭉 읽어보세요. 이건 저도 그냥 인터넷에 긁어다가 그냥 한 거라서. 그죠? 여기 세금 나오죠. 자, 요 뒤에는 저희 스마트폰 강의할 때 쓰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는 안 하고요. 이 자료는 원본하고 드릴 테니까. 자, 선생님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